문제 3번에 1번 분석 작업 1번 시트 가셔가지고 하시는 거고, 분석 작업 1번으로 가볼게요. 일선비 판매 현황표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걸 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달라는 건데, 이렇게요. 담당자는 필터, 지역은 행 레이블로 처리하고, 값에다가는 판매 수량, 판매 금액의 평균을 계산하는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시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ITK 문제에서는 이제 그림하고 간단한 조건만, 그러니까 최소한의 조건만 보고 이렇게 이제 작업해 달라는 건데, 여기는 어떤 필드, 어떤 그 영역으로 처리하고 막 이렇게 그런 이제 내용들이 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분석 작업 1로 가셔가지고 A3부터 22까지를 잡아줘. 이렇게 여기 잡아주고, 그 다음에 자, 피벗 테이블은 삽입으로 가시는 거였죠. 이건 똑같아요. 영역 잡고 삽입에 피벗 테이블 가셔가지고, 삽입에 피벗 테이블 가셔가지고 표 또는 범위의 피벗 테이블에서 테이블 또는 범위 선택. 표 범위는 이제 여기 A3부터 22까지가 잡혀있죠. 그리고 이제 피벗 테이블을 배치할 위치를 선택하라고 나오는데, 새 워크시트로도 할 수 있고 기존 워크시트로도 할 수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존 워크시트입니다. 기존 워크시트이고, 그 워크시트가 뭐냐면 동일 시트라고 되어 있죠. 동일 시트가 뭘까요? 바로 분석 작업 1시트를 말하는 거죠. 분석 작업 1시트에 A28셀을 잡아주면 돼요. 그래서 기존 워크시트 선택하고 위치에 빈칸 한번 찍어 주시고, 그 다음에 A28셀을 클릭하세요. A28셀 클릭하면 이제 요 자리서부터 피벗 테이블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설정하고, 그리고 확인 단추 눌러주면은 이렇게 이제 요 자리 피벗 테이블이 들어갈 거고, 또한 피벗 테이블 필드 창이 이렇게 나왔죠. 피벗 테이블 필드 창으로부터 필드를 갖다 알맞게 갖다 놓으시면 되겠는데, 자, 여기서 일단 담당자는 여기 이제 필드 목록으로부터 담당자 갖다 어디로? 필터로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무엇을 어디로 갖다 놓으라,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대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지역은 행 레이블로 처리하고, 값에다가는 판매 수량, 판매 금액의 평균을, 판매 수량, 판매 금액의 평균을 처리하고, 그죠? 근데 이제 일단 값에 두 가지를 갖다 놓으면은 합계 콜론 판매 수량, 합계 콜론 판매 금액, 요 내용들 갖다가 이렇게 평균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죠. 합계로 이렇게 비번 설정되어 있는데, 이걸 갖다가 평균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평균으로 바꿔주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였죠? 합계 콜론 판매 수량을 클릭하셔가지고 나오는 메뉴에서 값필드 설정 가셔가지고 평균으로 바꿀 수가 있었죠. 이렇게 해서 값 영역에 추가된 항목을 클릭하셔가지고 값필드 설정 가셔가지고 요걸 갖다가 평균, 이렇게 둘 다 평균으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대부분 다 된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A28셀에서부터 지역별로 해서 판매 수량의 평균과 판매 금액 평균으로 계산이 된 거죠. 그죠? 여기까지는 이제 배우셨던 내용이고, 그죠? 또 뭐가 추가로 제시가 되어 있냐, 바로 이 두 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죠.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요 형식으로 지정하고, 피벗 테이블에 대해서는 연한도랑 피벗 스타일 보통 5번을 서식을 적용해 달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 이제 개요 형식이 뭐예요? 개요 형식을 바꿔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피벗 테이블 아무데나 찍어주세요. 아무데나 클릭해 주시고, 여기서 피벗 테이블 분석 있고 옆에 보면 디자인 탭이 있죠. 피벗 테이블 디자인 탭 가셔가지고 보면은 왼쪽쯤에 보면 레이아웃의 보고서 레이아웃이라고 있죠. 디자인 탭에 레이아웃의 보고서 레이아웃 가셔가지고
보고서 레이아웃을 보시면 지금 현재는 압축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걸 갖다 무엇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개요, 테이블 이런 다양한 형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개요 형식을 표시하라고 했다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됐죠? 이렇게 해서 큰 변화는 없어요. 근데 압축 형식을 했을 때는 행 레이블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고, 개요 형식으로 표시해 놓으니까 여기 필드 이름이 그대로 자동으로 표시가 되고 있죠. 이게 이제 요 내용을 갖다가 개요 형식으로 표시한 내용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뭘 할 수가 있냐면 디자인 템에 가셔가지고 피벗 테이블 스타일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도 이미 적용되어 있는 거죠. 이게 뭐가 되어 있는 거냐면 연한파랑 피벗 스타일 밝게 16번이 적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갖다가 여기 스타일 봄에 가셔가지고 중간에서 찾아요. 보통이라는 중간에서 찾으시면 되겠고, 중간에 몇 번이요? 참고로 중간에 첫 번째가 바로 피벗 스타일 보통 1번이고 그 옆에가 2번, 3번, 4번, 5번으로 이제 적용하시면 되는 거죠. 연한도랑 피벗 스타일 보통 5번으로 적용하시면 피벗 테이블의 스타일이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피벗 테이블 문제 하나 풀어봤는데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이런 비슷한 형식으로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나머지 이것도 나올 수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 피벗 테이블 옵션에서 했던 거 기억 혹시 하실까요? 우클릭하고 피벗 테이블 옵션에서 세 가지를 할 수가 있었죠. 바로 뭘 할 수가 있었어요?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할 수 있었고, 빈셀 표시할 수 있었죠. 그리고 명 필터로 가셔가지고 행총합계 표시라든가 이런 걸 표시 여부를 설정할 수가 있었죠. 이 세 가지가 추가로 나올 수도 있는데 이 세 가지는 배우셨죠? 이제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에다가 빈셀 표시에다가 명리 필터. 참고로 또 하나 알려드리면은 오류값 표시도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분석하는, 이게 분석 보고서죠. 분석한 내용인데 분석한 내용에서 오류가 나온다면 오류값 표시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이렇게 빈셀 표시할 수 있고 오류값 표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행총합계, 열총합계 표시 여부를 여기서 설정할 수 있겠고요. 이 내용들은 이제 앞에서 보셨었고, 문제 3번에 이건 부분합 요거 그냥 기존대로 하시면 되겠는데, 학년에 대한 정렬 기준 오름차순 정렬하시는 거고, 평균과 최대값의 결과값은 각각 하나의 행에 표시하시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평균, 정보검색, 홈페이지, 문서편집, 프로그램, 그래픽에 한 줄에 다 나오게 하라는 소리죠. 이렇게 지금처럼. 그러니까 평균을 구할 때 5가지 평균을 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평균이 나온 내용은 한 개 행에 다 처리가 되고, 이렇게요. 최대값을 구한 내용도 이렇게 한 개 행에 처리가 되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거니까, 뭐 그냥 기존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되는 거죠. 부분합 작업 한번 이렇게 각자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고, 근데 그 다음에 문제 4번에 1번도 매크로 작업이 되겠는데, 매크로 작업에서도 이제 좀 이렇게 어떤 작업 기록할 건지 그 내용만 제가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매크로 작업하고 차트 작업에 관한 내용을 좀 이렇게 몇 가지 주요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그 매크로 작업 부분 이제 어떤 내용 기록하시는 건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매크로 작업에서는 어떤 걸 기록하시면 되냐면 첫 번째는 바로 뭐예요? 첫 번째 보니까 A선부터 G선 영역에 대하여 글꼴색은 표준색 파랑, 배경색은 표준색 노랑, 가운데 맞춤을 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제목행에 대해서 글꼴 색깔 표준색의 파랑 주고, 그죠? 채우기색 노란색 주고, 그리고 가로 가운데 맞춤을 하시는 내용, 요거를 기록해 달라는 내용이었고, 두 번째 매크로는 재고량을 구해 달라는 건데, 재고량 구하는 식이 제시가 되어 있죠. 전월 재고량 더하기 매입수량 빼기 판매량 해가지고 여기다 그래서 전월 재고량 더하기 매입수량 빼기 판매량을 갖다가 F4셀이죠. F4셀 이렇게 F4셀을 첨부하셔가지고 재고량을 구하는 과정을 기록해 달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요 과정을 요 재고량 구하는 과정 동그라미 2번 매크로로 기록해 달라는 거였고요. 요걸 요 내용을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그 매크로 작업하시는 거 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문제 4번에 2번 차트 작업도 여러분들 별다른 내용은 없어요. 앞에서 하셨던 내용들 거의 그대로 이렇게 나왔죠. 이것도 하시면 되는데, 매출 수량과 매출 금액 계열만 차트에 표시되도록 해주는 거죠. 그죠? 여기서 요거만 조금 잠깐, 여기서 많이 실수를 할 수가 있는데, 매출 수량과 매출 금액만 나오도록 해주는 거죠. 순이익은 안 나오도록 해주시는 거죠. 그 순이익 계열을 갖다 안 나오게 해주는 작업, 이거는 차트 영역 클릭하고 차트 디자인 탭에 데이터 선택에 가셔가지고 순이익을 갖다가 아예 제거를 해버리는 거죠. 데이터 원본 선택에서 순이익 계열 클릭하고 제거하시면 차트에는 매입 수량과 매출 금액 계열만 포함이 돼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나오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 매출 금액 계열을 갖다가 요거는 이렇게 해보셨죠. 여기 매출 금액 계열 클릭하고 차트 종류 변경에 가셔가지고 보면 모든 차트 혼합으로 가셔가지고 매출 금액 계열을 갖다가 얘만 매출 수량은 그대로 내비두고 매출 금액만 표시기능 꺾은 설명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거죠. 변경하고 얘를 갖다 또 무엇으로? 보조축으로 이렇게 해달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하시면 이 모양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건 동그라미 2번까지 내용을 직접 해보신 거고, 나머지 3, 4, 5번은 뭐 크게 그죠? 없는데, 법례 부분도 조금 설명이 필요하겠네요. 법례를 그때 아래쪽에 배치하고, 법례가 지금 현재 어디로 가 있죠? 보니까 법례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니까 차트 요소 단축 클릭하고 법례 가셔가지고 법례 위치를 갖다 아래쪽으로 하시고요. 법례 위치를 아래쪽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법례만 따로 그 글꼴은 굴림체, 크기는 12포인트,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울인 꼴로 설정해 달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보죠. 법례 부분을 클릭하고 여기만 홈틈에 가셔가지고 글꼴은 굴림체로 놓고 굴림체에다가 크기는 12포인트 놓으시고,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을 굵은 기울인 꼴로 설정하시면 되는 거죠. 이 법례 부분만 따로 글꼴의 서식을
설정해 달라는 내용이었죠. 4번, 5번도 이렇게 해보셨던 내용이죠. 매출 금액 데이터 계열 중 영업사팀에만 데이터 레이블 값으로. 그러니까 영업사팀의 매출 금액이니까 어디요? 영업사 여기가 되겠죠. 여기 이 부분만 잡아야 되는데 여기만 클릭하니까 일단 다 잡혔죠. 매출 금액만 매출 금액 전체가 다 잡힌 거고, 이 상태에서 매출 금액의 영업사팀만 또 한 번 클릭하니까 얘만 잡히는 거죠. 얘만 잡은 상태에서 데이터 레이블 가셔가지고 오른쪽에다 이제 데이터 레이블 나오도록 만들어주면은 되는 거고요. 그죠? 요 내용. 그리고 차트 영역에 테두리 스타일, 차트 영역을 더블 클릭하고 나오는 메뉴에서 차트 영역 서식에 채우기 및 선, 테두리 들어갈 수 있죠. 테두리 범죄 제일 마지막에 있는 내용 둥근 모서리 체크를 해주시면은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하시면 이제 작업이 다 완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제 4번에 2번에 나오는 차트 작업 부분의 내용을 좀 살펴보았고요.